새누리당에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윤상현 원내수석 그것도 그동안 방송 안 나오시다 오늘 태도남마에 오늘 드디어 아니 어저께 김종태 의원이 저기 뭐해서 여성 정치인 이렇게 한 거 누구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죠. 알만한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알만한 분들 알아요. 왜 민주당에 발전한 겁니까? 민주당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분이 찾아져 온 적인가? 그래가지고 네, 오늘 키도엄마 첫 번째 주요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지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로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수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화 이지원에서 삭제 흔적을 발견해서 대화록을 복구했습니다. 결국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파장이 정상회담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 결론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 알아보고 말하겠다 이렇게 일단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이런 기록들을 넘겨야 될 자료들을 선별해서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 건만 대통령 기록관으로 안 갔을까요? 또 어떤 자료들을 빼놓고 안 옮겼을지도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당시 문제 있는 자료도 빼놓고 넘기지 않는다 이런 소문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문이. 그게 이번에 또 사실로 드러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재해입니다. 오늘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요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전환 시기를 최종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를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빨리 전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은 역사가 판단해 줄 것입니다. 정답을 찾기에는 군 내부에도 군 출신에서도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결 광대문입니다. 어제 건국 6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주민들의 멋진 시가 행진 그리고 최신 무기 공개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은 오늘 남한이 호전적 광기를 부렸다면서 동족 대결을 도취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결 광대국이라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예세의 옷자락에 매달린다면 남북관계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자기들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가 행진으로 가장 유명한 게 북한 아닙니까? 이거 딱 봐요. 얼마나 아픕니까? 어제 북한의 나라 행진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요, 북한의 나라 행진 모습 진짜 몇십 년 만에 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거 내년 마지막 현재 남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꼭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남녀 950명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남성의 몇 퍼센트가 다시 결혼하겠다고 답했냐? 45%. 반면에 여성은 19%만이 지금 배우자랑 또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절대로 지금 배우자와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비율이 여성이 18%, 남성은 7.5%입니다. 여성이 지금 남자 배우자에게 불만이 2배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정말 결혼하는 게 서러운 것 같습니다. 기혼 여성 100명 가운데 19명이라도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고 한 게 많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남편분들 다음 생에도 아내와 결혼하시려면은 아내에게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서 심심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뉴스가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는 말씀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네. 여야 싸움판 같은 청문회도 끄떡없이 통과했던 존경받던 검찰총장이었는데 혹자는 전설 속의 영웅을 지키는 호위무사로 남겠다고 자처했을 만큼 조직 내에서 두루 신망받던 검찰수장이었는데요. 일순간에 추악한 소문에 휩싸이더니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 드라마 방불케 하는 구체적인 일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술집 이름이 거기가 어디냐, 무슨 오션 어쩌고저쩌고, 부산, 마담 얼굴이 어떻다더라, 무척 예뻤다더라, 이런 유력 여성 정치인은 알고 보니 점점점이라더라. 요즘 이거 물어보는 전화 많습니다. 얼굴이 뜨겁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앞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요, 차동욱 전 검찰총장이 여성 정치인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의혹을 폭로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격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 무력화를 위한 저질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발끈한 이유가 또 뭡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막장 드라마 시청자들은요, 김진태 의원이 지목한 여성 정치인이 민주당 여성 정치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여간 분명한 사실은 이 드라마 끝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방영 연장 확실해 보입니다. 예전에 이분과 이렇게 억세게 운 좋은 남자 이렇게 불렀는데, 이분 실력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세상 남자들이 다 부러워할 법한 여인을 당당히 차지했던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요즘은 이분을 가르쳐 실세다, 능력 있는 최고의 실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듣는 분, 이분 또 겸손하셔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답니다. 그래서인지 한사코 인터뷰 거절하시는 걸 간신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 서울한마에서 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그 화면 보니까 대통령 당선자의 감회가 새롭죠? 아, 정말로 새롭습니다. 네. 근데 벌써 그게 한 8개월, 9개월 전인데, 벌써 한 1년 이상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빨간 마을에 딱 하면서 국민 굉장히 모든 카메라가 다 집중하고 항상 그 최군들에서 최측근에서 그때는 진짜 향수도 뿌리고 몸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칫솔질도 하루에 한 10번 해야 되겠어요. 그죠? 대통령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남자가 남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또. 그죠? 그런 기본으로 하는 거. 기본으로 하는 거. 그런 게 궁금해요, 저기, 나는 내일 개천절인데, 휴일이 나오면은 우리 윤상현 의원이 생각이 나요. 이번에 대체 휴일제 이거 통과시킨 분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고마워요.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윤상현 의원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제가 이 대체 휴일제를 2008년도 가을부터 제가 추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체 휴일제에 대해서 직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5년 동안. 5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의원분들께서 유사한 입법을 발의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공휴일에 관한 법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체휴일제를 도입을 하면서.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은 전부 다 연방법, 주법, 또 이 축일법에 의해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법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도 세게 밀다 보니까 처음에는 2008년도에 대통령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하시는 거라. 제도에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매경규 정무수석이 저한테 전화해서 윤대현 이거 대통령께서 이거 말이 많던데 걱정하시던데 해서 이거는 놀자는 법안이 아니라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아주는 법안이다. 그래서 공휴일날 쉬어야 그게 연휴를 쉬어야 오히려 내수 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경제 활성화 법안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2009년 말 정도 돼서는 대통령께서 바뀌시더라고. 아예 관광산업 이런 활성화 회의에 가셔가지고 대체휴일제 하자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정작 하려고 하니까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시는 거라. 대통령도 찬성하고 그 당시에 이제 문화관광부도 찬성을 하고 그런데 해관부가 찬성을 안 하는 거라. 왜 기재부하고 재계에서 반대를 하는 재계에서 반대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추가 인건비가 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추가 인건비가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일요일 빼고 쉴 수 있는 날이 14일에서 15일이거든요. 그러면 14, 15일을 다 쉬느냐? 못 쉽니다. 보통 12, 13일을 쉽니다. 평균 2, 3일은 빼앗깁니다. 그게 빼앗기니까 겹치니까, 일요일하고 겹치니까. 예를 같으면 올해 5월 5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5일인데, 올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일요일이었거든요. 오히려 그걸 빼앗긴 거라. 당연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놀아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그걸 빼앗겼는데, 그걸 풀어주는 걸 재계에서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긴다고 하는 거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재계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한나라당 의원분들이 반대하고 민당은 찬성하고 그런 식으로 됐다가 작년에 이제 대선 후보들께서 이것은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모든 그 공휴일에 이렇게 공휴일이 일요일하고 겹칠 때 쉬는 게 아니라 일단 정부 안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새해날에 겹칠 때 쉬는 거라. 그래서 아쉽네요, 좀 아쉽습니다. 부분적인 대체휴일제지 전면적인 대체휴일제는 아니다. 그래도 일단 그 날을 평균 매년 한 1.1일 정도 되찾아주는 거거든요. 되찾아주는 거에 있어서는 보람을 느끼고 일조했다. 그래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때 윤석열이 발표했으니까 민주당 입장을 찬성하고 본인이 속한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이거를 제가 왜 토의했는데 행안위 법안 이 심사 소위에 가가지고 막 그걸 3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민당 의원들은 찬성 맞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 된다. 전부 다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때 민주당으로 당을 안 옮기셨어요. 김노총이랑 한노총에서도 굉장히 좋아했겠습니다. 좋아하죠. 이 법안이 보통 한 직장인분들은 거의 한 80% 이상이 찬성하시고요. 물론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퍼센티지가 한 78% 정도 됩니다. 직장인들은 거의 100% 아닙니까? 거의 찬성하시죠. 그 이후에 이제 높으신 분들은 좀. 제가 이걸 하게 된 게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대체휴일제를 적용합니다. 중국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거기는 토요일 날도 겹칠 때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만약에 국경이랑 겹칠 때는 쉬게 합니다. 미국도 그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5월 5일이 일본도 어린이날입니다. 똑같이 어린이날 5월 5일 합니다. 그러면 5월 3일은 헌법의 날입니다. 둘 다 공휴일이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날 5월 4일을 또 샌드위치 데이라고 해서 놀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또 예를 들어서 9월 같은 경우에, 지난달 9월달이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재밌는데 춘분도 놀고 추분도 놉니다. 추분이 9월 23일이잖아요. 9월 23일날 노는데 9월 23일날 놀고 또 9월 셋째 주 월요일 선택 이렇게 하는 공휴일제도 있습니다. 9월 셋째 주 월요일은 노인의 날 해가지고 만약에 공휴일이 겹쳤다. 나 9월 23일에 겹쳤다. 출근하고 그 다음에 또 놀게. 그래서 이게 대체공휴일제가 이 나라들이 하는 거는 중국하고 일본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춘절, 국경
국경제, 노동제 이때 쓰는 거짓말 여기에 쓰는 그냥 한 주씩 중국 내수의 보통 15%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낸다라는 표현보다는 내수 활성화의 인작, 네, 그리고 관광 활성화, 네, 그리고 고용 창출, 서비스업의 활성화, 서비스 활성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식으로 봐야 된다. 단순히 그냥 논다 이렇게 해서 그건 잘못됐다. 경제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OECD 평균 연간 노동 이 시간이 1776시간입니다. 네. 재작년에. 그런데 우리는 2090시간입니다. 아, 많다. 훨씬 많죠. 네, 이 이야기 다음에 나와서 하고 지금 한개가 많은 거 지금 맨 처음에 쳤더니 가볍게 지나치게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뉴스가 이지원에서 오전에 삭제됐다는 게 이제 결국은 나왔어요. 영화 이지원 거기에 가지고 갔었다. 그런데 결국은 삭제됐었다. 네. 그리고 뭐 복구를 했는데 그거는 이미 수정된 복구거든요. 자, 국가기록원에는 남기고, 아니야, 이제 국정원에는 남기고, 국가기록원에는 남기지 않은 이유, 이게 난 너무 궁금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참 그간에 NLA 대화의 문제 가지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제 직책상 이제 세밀하게 팔로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검찰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저는 이제 문재인 의원님께서 작년 대선 유세 중에 NLA 대화로를 당시에 최종 감수자 아닙니까? 이관 책임자이죠. 대통령 기록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최종 감수해서 정부기록부를 넘겼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던 비서관님들께서도 국가기록원에 확실히 넘겼다라고 해서 또 그게 논란이 되니까 저희 여야 원내 합의에 의해서 그 최적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국가기록원에 가서 열람을 하자 해서 여야 대표장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없는 거라.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걸 어떻게 된 건가 자초지점을 알아보려고 검찰에 이제 수사를 해서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는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넘기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국가기록원에 넘겼으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 기록물이 750만 건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열람위원들 보냈을 때 열람위원들이 그러면 1급 기밀을 찾아봐라 했던 750만 건 중에 1급 기밀이 딱 하나 있답니다. 네. 딱 하나 그 건이 뭐냐? 2007년 그 정상회담 회의록이냐? 그게 아니란 거라. 네. 딴 건으로 한 건 있고, 그러면 한 건을 없애져 버렸다는 거라. 네. 그러니까 두 건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초인데 어떻게 이게 실종이 됐느냐. 그래서 저는 문재인 의원께서 이것을 아셨을까 몰랐을까? 이런 문제. 네. 그래서 이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참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만약에 알았다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그분의 인간성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훌륭하시네. 그분에 대해서 아마 몰랐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대응이 여러 가지 미숙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기록원에 왜 없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계속 저 나름대로 이제 여러 이렇게 추측도 해보고 추정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느낀 거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정상회담 그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는 여러 가지로 대통령 입장에서 김정일이 만난 이후에 어떤 자존심 상하시는 여러 가지 표현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것은 좀 여러 사람이 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파기를 했느냐, 왜 국정원본은 있고 왜 거기는 국가기록원은 파기를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문재인 실장 모르게 누구 한 사람한테 파기를 지시하지 않았나. 그걸 왜 파기를 지시했을까? 만약에 그 전자 파일 문서 형태로 있으면은 그 당시에 국가기록원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 대통령을 자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 3월 달인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도 통과시키고 그 당시에 막 국가기록원을 만들어 갈 때거든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보냈을 때 문서 파일로 있으면은 이게 잘못하다가는 보안상의 문제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오히려 돌아다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국정원에 있는 것은 국정원의 성격상 보안,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기관이니까 여기는 안심해도 된다. 그렇지만 후세에 뭐 사람들이 정치인, 대통령이 볼 수 있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국정원부는 남겨놓고 또 당시에 보면 2008년 1월달 얘기거든요. 2008년 1월이나 2007년 12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 후거든요. 네. 당선이 되셨는데 국정원에 있는 그 문서를 가져와서 파기해라. 그거는 지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서, 전자파일 문서 형태로 해서 조명균 비서관이 올렸거든요. 그 문서에 대해서는 파기 지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문건뿐만 아니라 이재원에 있는 문건 중에 100%가 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이미 벌써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뭐 90몇 프로는 갔지만 일부는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간 거에 거기에 속해 있었고 제가 그게 문제가 되면 오늘도 이제 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참여하는 것은 이제 당시 정상적인 이관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청와대에서 이지원 시스템을 그 청와대 RMS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레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거쳐서 외장 하드 디스켓을 해가지고 97개 디스켓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국가기록원에 남겼습니다. 이게 전자 파일이고 문서로 된 걸 문서로 또 따로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지원에 대한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봉화 이지원이라고 가져가신 거라. 가져가신 거에는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기록원에 정상적으로 보낸 건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퇴가 됐다. 대통령께서 충분히 그렇게 사과하실 수 있다. 근데 지난번 국정원에서 나온 내용도 사실 수정된 거거든요, 사실. 그 원본 초본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재원에서도 원본 초본은 삭제된 게 이번에 확인이 되고, 우리 검찰 안보도 발표를 믿어야 저희가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하자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검찰 조사 못 믿겠다. 국면 전환용이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이 발표한 거니까 믿어야죠. 검찰이 그런 거 가지고 장난은 안 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죠. 상식이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오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2007년 10월 달에 그걸 이제 조명균 비서관이 이제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져왔습니다. 국정원에. 국정원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들리는 부분이 있고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풀었었습니다. 풀었은 다음에 그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하고 참석했게 저쪽에 이제, 우리 쪽에서 누구냐? 이재정 장관님, 또 권오기 부총리, 이재정 장관이 한나라당 쪽이요? 아니. 2007년 10월 3일. 그 정상회담. 정상회담. 우리 대한민국 남쪽 참석자로. 이재정, 권오기, 김남복 원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거를 만든다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그걸 국정원에서 풀었다면 당연히 참석자들한테 한 번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만들어서 그러면 2007년도 10월 3일 날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10월 말이면 그걸 녹취록을 만들었을 테고 그 녹취록을 가지고 서로 청와대하고 이제 국정원하고 각자 이제 소위 말해서 대화록을 만들었던 거고 대화록을 만들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내가 듣기로는 표현에 있어서 좀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마사지 고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해도 워낙 노무현 대통령이요. 항상 굉장히 솔직하게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토속적인 언어도 쓰시고 또 거칩니다. 거친 언어도 가끔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정하면서 그거 아까 전 마사지라는 표현인데 요즘 마사지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수정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언어가 조금 약간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원래 초본, 원본하고는 약간은 좀 색깔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거의 맞습니다. 가지더라고, 그게. 이제 원본을 봐야지.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2007년 10월 3일 김정일 위원장하고 모여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또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정일이하고 어떤 공동 분모를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치권자로서
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네. 또 그래서 NLL 뭐 사실상 포기 발언도 나온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면서 아마 이거는 좀 내가 과하지 않았나 해서 되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고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개를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공개. 네, 처음부터.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명으로 이제 공개가 됐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뭐 상황에까지 막 치닫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NLL 이 논란에 대해서 NLL을 포기했냐, 포기 안 했냐 해가지고 여야가 문장 싸웠고 또 그것 때문에 국민이 분열이 됐고 또 이제 굴욕적인 무력 정상회담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여야 간에 계속적으로 논쟁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아쉬움이 좀 남아요. 어찌됐든. 네. 정치권의 이 싸움에. 혹여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한 말씀, 이번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님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이렇게 신문 같은 거를 자세히 읽어봐 또 좀 이렇게 여러 군데서 뽑아낼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됐던 대목이 문재인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대통령 밑에 있던 기록비서관들 임상경 비서관, 김경수 비서관, 김종옥 뭐 이런 분들 하고 조명진 비서관 불러서 한번 딱 뚜리게 맞추면 금방 나왔을 텐데 왜 그런 걸 진작하지 않았나. 아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바에야 미리 그분들끼리 이제 어떻게 그 당시에 이분도 문재인 의원도 몰랐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 들어보고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모르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참 이런 책임자였지만은 내가 모르게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그렇지만 NLL 대학이라는 게 참 역사의 사료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자료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없어진 것은 폐기가 되고 실종된 것은 내가 여러 가지로 도의적이고 정책 책임을 진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사죄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내수석 부대표 하시면서 활약이 대단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원내수석 부대표 물론 앞으로 좀 원내대표도 하시고 더 좋은 자리 가시겠지만 정책위원도 하시고 뭐 좋은 자리 가시겠지만 하여튼 무언가 알고 제대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원내수석 부대표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활약이 대단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협상에 들어가실 때요 내 말이 박근혜 대통령 특히 청와대라고 여기했습니다는 뭐 비서실장이라는 게 박심하고 내가 말하는 협상하고 이게 일치해야 되지 않게 그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이 이제 청와대를 끌고 간다, 우리는. 당 중심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큰 마음으로 보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특히 이제 저희 쪽에서는 야당한테 많은 양보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뭐 하자는 양보를 거듭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협상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야 원내 지도부의 어떤 서로 합리적인 신뢰, 또 두말하지 않는 그런 면목. 그래서 전병환 원내대표님이나 정서희 원내수석 부대표님이 워낙 합리적인 분들이고 또 그런 당대표도 합니다. 당대표님도 그렇고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참 싸우면서도 또 일하고 이렇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두 분은 연인 굉장히 친하고 너무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가까운 데서 있으면은 정말 너무 고우시죠? 대통령이요? 뭐라고 하면 깔끔하시죠. 모범생이라는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모범생. 그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이 이런데 뭐 한 시간 앉아 있어도 힘들거든요. 이분은 뭐 4시간 끄떡없이 그 허리도 딱 피셔가지고 화장실도 안 가시고 정말 대단하죠. 자기 컨트롤 극기.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을 것 같아.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원래 움직이죠. 끝까지 푸는 게 아닌데. 자, 어저께 만찬했었죠? 만찬했습니다. 김익춘 비서실장 주재였습니까?
아, 어땠습니까? 어제 만찬에서 오늘 캐논 엄마 나와서 좀 이야기할 때. 어제 만찬에 이제 주된 것은, 이제 김기춘 실장님 들어오신 다음에 한 번도 이제 원내대표단하고 상견례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최경환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 수석 몇 분들하고 저녁자를 하고 했는데, 비서실장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이왕이면은 내가 한번 초청해서 원내 부대표단하고 한번 해야 되겠다. 이 국정감사 들어가는 거 좀 잘 보여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저녁을 한번 했고, 또, 이제, 저희들은 일단, 운영위원회 감사, 또 저쪽은 피감기관으로서, 일단 그런 형식으로 만났지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이제 힘을 모으자. 이런 주된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된 주제가 이래저래 총장. 그런 얘기는 최대국의 책자도 안 나왔고요. 책자도 안 나왔고. 선진화법은 나왔을 것 같은데.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그게 때문에 참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 정도 나왔고요. 일단, 진영장관도 거의 진영장관이 진짜도 안 나왔습니다. 어제. 그냥 우리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 그게 우리의 성공이다. 우리 일심동체다. 그런 거를 낮은 자리에. 그거 하는데야 막 5분이면 끝나는 거고, 그래도 식사를 앞서 시간을 쓸 텐데, 그래도 심각하게 지금 기초, 노인 기초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도 물론 한마디 나왔겠지만, 노령연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 나오고,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어제 현안 질의가 많이 있었고, 현안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쪽의, 논리를 통해서 정부 안에 어떤, 홍보를 웬만큼 했고, 또, 야당의 공격도 웬만큼 막아냈고, 그런 얘기 했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본인 입으로 나 왕 실장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왕 실장 아니라 해서 왕 실장이 아닌가요? 국민이 이렇게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왕 실장인데? 왜냐면 다 후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후배들이지 않습니까? 참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두 그분 앞에서 전부 선배님 대전배님 검찰이고 민정수석 그분 앞에서 누가 대들거나 힘을 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실수했고 아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선배로서 이제 그런 뜻을 보시는 거지만, 저희가 할 얘기는 다 합니다. 할 얘기는 다 하고. 왕 실장은 맞잖아요, 사실은. 왕 실장인데, 왕 실장 부통령인데, 그거는 이제 언론이 해준 타이틀이고. 아니, 천하의 공당위원도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해도, 우리 김기춘 실장한테는 그래도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특별한 자세에서 입장님하고 저하고 나이 20년 이상. 그러니까요. 저는 나이도 그렇고, 그래도 저는 가서 말씀 다 드립니다. 실장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되면. 실장님께 지난번 하고 싶은 얘기 다. 자, 진영 얘기 하십시다. 진영 장관. 진영이요? 좀 서운하시죠? 제가 어제 그저께 진영장관이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윤의원 이렇게 했어. 그래서 선배님 잘못했어 무조건. 그럼 잘못한 거야 내가 하고. 진영장관 보고? 그건 차였던 거라고. 선배님 잘못했어요. 전화로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제가 진영장관한테 선배님 잘못하셨어요. 잘못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진영장관은 나름대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 공격에 처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됐다는 마지막 상황에서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미리 저기 해가지고 양심의 문제다 이런 표현은 청와대가 볼 때는 굉장히 괘씸하고 가슴 아픈 얘기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정말 괘씸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저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이제 국민연금 진영위원 안하고 이제 국민연금 연계한 정부 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진영위원 안은 일단 국민연금하고 연결을 하지 말고, 일단 소득 하위 30% 이하는 20만원, 35, 50%는 이제 원래 소득으로만 따지기로 해서 소득 50에서 70%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주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 하위 이제 그 30%에서 20만원 받게 되는 분이 내년 7월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면 152만 명이거든요. 근데 정부안을 한 거는 국민연금하고 연계를 한 거는 이제 소득 하위
70% 중에 90%에 그러니까 전체 노인 중에 따지면 63%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제학 전공하셨잖아요. 경제학 열심히 만원 주겠다는 지금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 부분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문제점이 있긴 있다고 생각하시죠?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연금하고 연계했을 때 10년, 11년 차부터 해서 그게 떨어진다는 거. 그게 있어. 조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있어요.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절대적으로는 역차별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내가 받을 거라는 기대 이익이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실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연계를 통해서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 중에 90%의 분들에 대해서 내년 7월부터 20만을 드리거든요. 그게 353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진료위원안이 152만 명이고 이건 353만 명.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 당정간에도 기왕 이거를 우리도 당정간에도 한 5-6번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당정회 또 정부하고 청와대 수많은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서 대선 때부터의 공약이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왜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소득 하위 이 70%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는 거. 일단 353만 명이 정말로 절대 빈곤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노인 빈곤이 우리가 OECD의 13.5%보다 훨씬 3배나 높은 45.1%거든요. 노인분들이 600만 중 중에 300명은 절대 노인 빈곤층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서울 강남의 최고 잘 사는 그 아파트 뭐죠? 그 타워팰리스에도 노인분 6명인가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국민연금 연계안을 가는 거는 절대 빈곤은 노인층, 시급한 노인층에 대해서 일단 배려해 주겠다는 그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고 또 국가적 재정성도 확보하고 그 세 가지 기준을 맞추는 걸 했으면은 지금 장관도 그거에 대한 어떤 의도를 알고 자기 안이 가장 최선의 안이다가 아니라 그 안에 같이 근데 왜 그러셨대요? 전화했더니. 자기 아는 뭐 이렇게 솔직하게 서울시장 나가려고 해서 그거를 했었습니까? 물론 불출마 선언했지만 그거는 아니 언론에서 그 얘기도 나왔죠. 진영위원회 그렇게 이제 뭐 어떤 정책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막 영민하게 움직이는 분도 아닙니다. 아니 청와대 참모가 한번 싸움 붙어가지고 아유 짜증나 그래서 그만둔답니까? 아니 이분은 이제 독특한 이 컬러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자기 어떤 이 뭔가 알고 계시죠? 고집 같은 것도 쓰고 전화하면서 뭐 좀 들으시긴 하셨죠? 아니 뭐 본인이 구구절절하는 얘기를 듣기 싫다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렇죠. 대통령 장관을 했으면 대통령 끝까지 지키는 게 사실 우리 장관은 지켜야지. 누가 뭐라냐. 그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리의 팀이지. 의리의 이상현이가 볼 때는 오히려 신의 가장까지 신이거든요. 네, 정치는 신인데. 정치는 신. 새누리당이 의리 있는 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의리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최동욱 검찰총장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막장 드라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건 보면서 어떻습니까? 최동욱 총장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뭐 긴가민가 하고 또 최동욱 총장 밑에 이제 그 검사장급들 제 후배들 보면서 최동욱 총장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친해서 그렇지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최동욱 총장이 좀 이상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근데 최근에 TV조선에서 나온 옛날 가정부 3년 7개월 하셨다는 그분의 어떤 증언, 또 뭐 필적, 연합장,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로, 90% 이상이 맞겠구나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만약에 헌혜자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참, 최동욱 총장이 이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너무 리걸 마인드가 앞서지 않았나. 응?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좀 더 이렇게 폴리티컬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갔을 거라는 거. 만약에 최동욱 총장하고 제가 친한다면 오히려 이런 때 정말 그게 사실이라는 거를 가정을 한다면은 빨리 사과하고 사과를 하는 거죠. 내가 참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가족들한테 용서를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러나 제가 공직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 공직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가정일 때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90%의 가능성이 근데요, 저는 90%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모든 객관적 사실도 있고 가정부 진술도 나왔는데 진짜로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내 아들이 아니라고 진짜 믿는다면 그건 완전히 대역전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가끔가다 뉴스 보면은 30년간 자기 아들인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DNA 검사니까 아니더라, 이런 거 혹시 보셨죠? 그런 것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최동욱 검찰총장이 정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정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아니라 그러고 사실 무해라고 하는데도 뭔가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제가 최동욱 총장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죠. DNA 결과는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가정부 이 씨의 얘기를 그 양반이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죠. 거짓말을 안 했지만은 만약에 그 임모 여인 집에 가서 같이 애를 데리고 놀고 뭐 여행도 하고 그렇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자기 씨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핵심이 그 임모 여인하고 내연녀의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 아들이 혼외자냐 아니냐 핵심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 총장도 여기 임모 여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나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이건 혼외자 아니냐, 이렇게 친아들 아니냐, 이거 결과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모든 사실이 다 지금 다 엉키게 생겼거든요. 그럼 진짜 아는 쌍물도 나와버리면 다 드라마틱한 반전.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소설가가 있어요. 무대가 소설가가 저한테 오늘 전화해서 너 제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말이죠. 진짜 DNA 검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소설에서 얼마든지 그런 가상의 얘기도 있고 현실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네, 진실이죠. 최동욱 총장께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만약에 가정부 이 씨가 한 거에 대해서 사실 맞다, 아니다, 맞다, 그래, 필체 맞다. 내가 내 아들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내 아들은 아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그 집에 간 거다. 그런 식으로 밝혀야 돼. 그걸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진실이 가장 큰 방책이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 진실. 영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 청와대나 새누리당에서도 최 총장 선거권 위반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이렇게 신종 메커니즘 이렇게 할 때부터 마음에 좀 안 들었잖아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셨죠, 최 총장? 좀 있었죠. 눈에 가시라기보다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좀 우리 쪽에서 보면 유리하고는 하죠. 서운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북한이 매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83개 직영 사이트하고 우리 사이트 400여 개 사이트에 와가지고 댓글을 다는 게 연간 2만 개에서 3만 개입니다. 그러면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 사이트라는 게 어떤 사이트냐? 네티즌 접속 수는 231번째입니다. 거기에 또 20% 이상의 미성년자입니다. 왜 김하영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선거운동을 했다면은 훨씬 이 접속 순위가 높은 데 가서 하지 왜 230번째 가냐? 그것은 북한하고 연결에 IP가 있어서 그걸 추적하면서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댓글 활동을 했는데 그게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 활동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예를 들어서 한미 FTA를 반대한다. 북한이 계속 반대하는 그거에 대해서 한미 FTA 찬성 글을 쓰고
4대왕에 대해서도 하고,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댓글 활동을 했는데, 댓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국정에 대한 문제인지, 또 정치에 관한 문제인지, 이게 좀 경계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면서 경계를 이탈한 점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조직적으로, 야,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했다. 이 공직선거법 85조에 의하면은 내가 의사를 표현을 해야 되고 그를 조직적으로 떨어뜨리고 당선시키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신분도 노출되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걸 한 거는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볼 수가 있는가라는 의심을 했고, 특히 검찰 수사 결과, 경찰하고 수사 결과를 보면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경찰의 그 CCTV를 전부 다 판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박근혜 반드시 찍겠다 라고 한 거를 김하영이가 썼다고 검찰 수사 결과에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발표합니다. 우리가 본 거는 뭐냐, 내가 이번에 박근혜 후보 찍겠다라는 것은 서택이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그걸 했었거든요. 그거를 김하영이가 해가지고 했다는 걸로 하는 거가, 김하영이 거기다가 클릭만 했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야, 이거는 검찰이 오히려 깨맞추러 가는 거구나, 이런 어떤 큰 바람인데,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 저기 대책일제도 있고 그러는데 10월 9일날 한 번 더 나오셨습니다. 저기 10월달 정기국회 최고 목표 30초. 네. 저는 정기국회 알고 있어요. 네. 정기국회는 저희는 최고 목표. 가장 큰 목표가 경제 활성화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하는 건데, 또 민생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번 국회에서 국가의 어떤 경제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정말로 민생 국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법안,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뭐 다주택자 양도세 이런 것부터 법안 통과했으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도 민생 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야가 막 이 독이 올라서 싸울 것 같지만 또 내일 경우에 들어가면은 그분들도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는 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야 간에 타협하고 상생하는 9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나오셔서 정치학 박사고, 또 협상학도 많이 하셨고, 협상학을 전공하신 분하고도 친하게 지내시고 있고, 하여튼 협상 잘 하시고, 자영업자들 좀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0월 9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